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오늘은 대학교 비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두 학교의 특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주문 있지 않습니까? 뭐 스카이, 서사가, 중경외시 이렇게 부르는 이 라인업에 들어가 있지 않는 학교죠. 보통 저희가 이걸 비교를 할 때 거기 있는 거 하나, 없는 거 하나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 두 학교의 특징이 좀 비슷하죠. 공대로 출발을 했고 산업대로 출발을 했고 이름도 과학기술대학교 하다 보니까 이과 쪽 학과들의 뭐 취업률이나 이런 언질이 굉장히 잘 나오고 아웃풋이 좋은 학교로 조금 이제 회자가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혹시나 두 학교 중에 한 학교 정도를 고민하신다면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연역과 현황 기본적인 스펙을 좀 살펴보면 이제 서울과기대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있고 인하대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죠. 가장 커다란 특징이죠. 가장 큰 차이는 서울에 있는 국립대, 인천에 있는 사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52년에 생겼고 여기에 뭐 10년도에 공립어휘보습학교를 전신으로 한다 해서 뭐 100년 된 역사와 전통 이런 얘기도 하고 인하대도 꽤나 오래됐죠. 70년, 80년 됐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서울과학기술대로 이름을 바꾼 지는 실은 얼마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인하대는 인하공대라는 이름을 굉장히 수십 년부터 써왔기 때문에 이제 널리 앉아진다 포지셔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지도 자체. 그러니까 들었을 때 나 그 학교 알아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하대가 조금은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과기대 같은 경우는 학교 이름을 알리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산업대일 때도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명했죠. 자, 기본 현황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립대이다 보니까 가장 큰 버프는 바로 이 등록금이죠. 544만원. 아주 싸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하대도 770만원. 사립대 치고는 싼 편이고 국립대 치고는 조금 가격을 하는 편이죠. 취업률, 둘 다 취업률 잘 된다고 얘기하지만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전히 일반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71.4%로 인하대가 취업률은 너무 더 나은 편이고 중도 탈락 비율이죠. 이거 이제 휴학하거나 자퇴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학교 이제 그만두는 학생들을 얘기하는 건데, 3% 언저리에도 괜찮은 수치입니다만, 굳이 비교하자면, 인하대 학생들이 학교를 더, 이제 그만두는 비율이 좀 더 낮다라고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 인원, 무슨 학교 실적 같은 거 따지면 인원도 꽤나 많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남녀 비율은 과기대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남자가 재적 인원이 한 14,000명, 여기는 25,000명 정도 되죠. 한 1.5배 가까이 되는 정도로 인하대가 학생 수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자, 기본 현황을 살펴봤고 대학 평가 면에서는 아무래도 인하대가 조금은 더 이름을 쓴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평가가 좀 좋은 편이죠. 그래서 인하대가 작년 15위, 과기대가 21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과기대 21위 굉장히 높죠. 19위에서 21위로 살짝 떨어진 맛은 있습니다만 15위권, 2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학교의 기본적인 흔히 말하는 스펙이죠. 이제 중요한 거,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내가 그 학교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입결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및 입결입니다. 물론 수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 건 아시겠지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딱 두 개만 볼 건데 바로 교과와 수능 전형입니다. 즉 정량적으로 수치를 좀 비교했을 때 비교가 좀 되는 전형이죠. 그래서 두 개만 살펴볼 건데 먼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수능 최저가 있는 내신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자, 과기대는 가중치가 없는 반면 인하대는 학년별 가중치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20, 40, 40의 학년별 가중치는 실은 어마어마하지는 않죠. 물론 1학년 때보다 2학년, 3학년 올라오면서 점점 성적이 오른 친구라면 조금은 버퍼를 받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크게 변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를 좀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제가 눈에 띄게 표시를 해놨는데 바로 수능 최저입니다. 자, 수능 최저는 인하대가 과기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죠. 특히나 이과는 엄청나죠. 자, 차이는 탐구 두 과목 한 과목이긴 하지만 평균 등급이 여기는 3합 7이니까 2.23 등급 되고 2합 6이니까 2합 6이고 평균 3등급
평균 3등급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3합7이니까 2.2등급 3등급 되고 자연계는 평균 2등급을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과 같은 경우는 여기 평균 3, 저기는 평균 2가 되는 거죠. 과타 한 과목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하대가 과기대보다는 수능체제가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말은 입결을 살펴봤을 때 같은 수치나 근소한 차이라면 인하대 학생들의 내신이 좀 더 좋다고, 좀 더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과, 교과입니다. 뭐 과들이 학교마다 완전히 똑같지 않기 때문에 몇 개를 좀 살펴보면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1.7이고 기계 시스템의 2.08, 기계 자동차가 2.16이니까 이렇게 기계공학을 봤을 때는 인하대가 더 높죠. 높은데 수능 최저도 높은데 내신 등급 합격자 컷도 높다는 얘기는 이건 압승이게 되겠죠. 그런데 자, 참고하셔야 될 게 과마다 좀 다릅니다만 저희가 학교 소개 영상에서는 그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인하대 이과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수능 충족 비율이 실은 50%로 넘어가는 학과가 별로 없습니다. 좀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0명이 시험 보면 한 절반 남짓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과기대 같은 경우는 평균 3등급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60에서 높은 과는 80% 가까이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대부분 충족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등급은 맞추려고 했는데 못 맞추는 학생이 좀 있는 느낌이라면 3등급은 그래도 맞추는 학생이 조금 더 많다 이런 거죠. 그래서 수치가 비슷하거나 근소한 차이라면 인하대에 조금 손을 얹어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를 했는데 어떤 과들이 있냐면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도 1.6 하나 1.63이니까 0.02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럼 여기서 보면 화학생명공학과가 더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도 근소한 차이라면 수능 최저 때문에 인하대가 조금 더 내신이 더 좋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두 과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1.79, 1.9, 한 0.2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시면 쭉 전자공학과가도 한 0.2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몇몇 학과는 학교에서 좀 미는 과들은 큰 차이가 나지만 나머지 이제 몇몇 학과들을 보시면 근소한 차이들이 좀 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수능 체제 영향력이 꽤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과는 수능 체제가 워낙 높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문과로 넘어오면 수치가 조금 차이가 더 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과기대 건축학부 입문 기준입니다. 2.14와 2.59죠. 0.4등급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요 정도 차이라고 하면 건축학부 같은 경우는 과기대 학생들, 과기대에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좀 더 좋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생기죠. 영문과도 한 0.4 정도 차이가 나고 행정학과도 거의 한 0.37, 4 가까이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요런 학과들은 수능 최저 버프가 있다 손 치더라도 과기대 쪽 학생들의 내신 컷이 좀 더 높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차이 보시면 알겠지만 높은 수능 최저 등급에도 불구하고 요 차이는 적은 반면 문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과들이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소개해드린 과만 가지고 전체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우니 희망하는 학과는 좀 더 조사는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나마 교과도 좀 이렇습니다만 그래도 맞짱 진검승부를 하면 정시 수능이죠. 그러니까 정시 전형의 100분위를 살펴볼 때는 어떡하나 라고 살펴보면 수능 100%의 탐구 두 과목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학 가형 지정하는 것도 아주 똑같죠. 과목별 가중치 주는 것도 비슷합니다. 차이는 이날에는 한국사가 5%가 들어갑니다. 이거 좀 아쉽습니다만 한국사를 집어넣는 순간 약간의 버프가 생기고 수학은 과기대가 5% 정도의 가중치를 좀 더 먹여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두 학교의 정시 전형은 입결 방법, 즉 입시 결과 발표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직접 비교가 조금 어려운데 자, 여기 보시면 과기대는 영어 이거 절대평가하는 거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수단 100% 오픈을 하죠.
국립대나 지공국의 특징이죠. 깔끔하게 오픈합니다. 반면 인하대는 국습함 80%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위 80%의 성적의 평균입니다. 즉 여기 같은 경우는 100명이 입학하면 100명 전체의 평균이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100명이 입학을 하면 1등부터 80등까지의 성적만 평균을 내는 거죠. 자, 야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약간 뭔가 좀 상승 효과가 있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실은 저희가 교과랑 정시를 소개를 해드리는 게 정시나 교과 같은 경우가 좀 간격이 촘촘하죠. 종합전형에 비해서.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약 1% 안팎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즉 80% 평균이냐 100% 평균이냐를 감안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막 2%, 3% 이상 차이가 나면은 그냥 높은 겁니다. 한 1% 언저리 차이가 난다 그러면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퍼센트를 한번 보시면 기계공학과 85.2고 84.05죠. 거의 한 1%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럼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자공학과 가면 89.57이고 전자에 85.13이죠. 그럼 여기 한 4%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상위 80%의 평균일지라도 여기는 인하대 전자공학과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별로 저희가 아마 영상을 편집하면서 띄워 드릴 테지만 1, 2% 차이 나는 과들도 있고 한 3, 4% 차이가 나는 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과가 이러한데 문과는 어떠냐? 문과는 과들이 이제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다 보니까 이과보다는 문과학과들이 조금 적기는 하죠. 자, 보시면 건축, 인문 거의 비슷하죠. 88. 그러면 얘가 거의 비슷하고 조금 높으니까 얘는 그냥 거의 1% 안쪽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해마다 바뀔 수 있는 이 정도의 오차 안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 행정학과도 조금 비슷해집니다. 경영학과 쪽으로 넘어가도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까 교과 전형에서는 과기대 이 내신이 좀 높은 학과들이 있었는데 문과도 정시로 넘어오면 조금 비슷한 맛이 있고 수치로 봤을 때는 80% 버프를 먹였음에도 90%, 89% 이런 과들도 좀 보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과랑 이 정시 전형을 살펴봤을 때 어느 학교에 뭐 압승이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과마다 편차는 생길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입결 부분을 좀 살펴보고 학교 현황을 살펴봤는데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하대학교의 장점이라고 하면 공대로서의 인지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왔고 뭐 취업률 깡패부터 시작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좋은 학교다. 그래서 학교 나오면 취업은 굉장히 잘 된다. 실제로 취업률도 70%가 넘어가니까 70%가 넘는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전국 4년제 평균이 한 65%밖에 안 됩니다. 반면 요즘에 서울 집중화 현상이 되게 심하죠. 그래서 그냥 서울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값도 오르고 학교 입결도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결이 예전보다는 조금씩 약간 하락하는 맛은 있습니다. 과기대의 장단점이라면 일단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산업대에 전신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 기술대학교라는 명칭을 쓴 지가 채 10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학교 이름을 알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거고 장점은 서울대가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유일한 국립대라는 타이틀을 획득했죠. 서울 유일의 국립대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요거 하나 4년제 중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뭔가 국책사업 같은 걸 펼칠 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는 있겠죠. 그로 인해서 최근에 입결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다는 것만큼은 굉장히 장점이죠. 그래서 옥자들은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합니다만 그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누구도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를 저희가 오늘 현황부터 입결을 간단히 살펴봤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혹시나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